시계바늘이 오전 8시 50분을 가리킬 때 박민수는 집을 나섰다. 68세의 몸에는 이미 깊숙이 밴 습관이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어 동네 도서관으로 향하는 일상. 아내 순이가 떠난 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의미한 반복이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에서 두 번째 테이블, 벽을 등지고 앉는 자리. 그곳에서 신문을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다. 오늘은 또 무슨 소식들이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조선일보 일면을 펼쳤다. 정치인들의 공방, 경제 지표의 변화, 사회면의 크고 작은 사건들. 차례대로 읽어 내려가지만 정작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활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갈 뿐 그 의미는 공허했다.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였다. 학생들에게 신문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늘 말하던 교사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색해졌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의례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10시가 되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11시에는 물을 마시러 정수기 앞에 갔다. 12시가 되면 도서관을 나와 근처 김밥 천국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했다. 매일 똑같은 참치김밥 2줄과 우동 1그릇. 맛을 음미할 여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전혀 다른 삶이었다. 은퇴 후에도 집에서는 할 일이 많았다. 순이가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고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평범하지만 충만했던 일상이었다. 하지만 순이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녀의 안경, 냉장고 문에 붙어있는 손글씨, 메모들. 침실 화장대에 그대로 남아있는 화장품들.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추억의 파편이 되어 그의 가슴을 찔렀다. 처음 몇 달은 집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찾아와 걱정을 표하고 같이 살자고 권했지만 민수는 완강히 거절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바쁜 생활이 있는데 늙은 아버지까지 돌볼 여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집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나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저녁에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다. 민수 형, 또 여기 있네?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친구 철호였다.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동갑내기 동료였다.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철호야, 오늘 바둑 두러 안 가나? 형부터 나와야지. 요즘 너무 혼자만 있는 거 아냐? 철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친구로서 민수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안타까웠다. 예전에 활기차고 유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모습만 보였다. 괜찮아. 그냥 여기서 책 보는 게 좋더라고. 민수의 대답은 항상 그랬다. 하지만 철호의 눈에는 그것이 핑계로 보였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신문만 보는 것 같던데? 철호의 지적이 정확했다. 민수는 책을 펼쳐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읽지 않았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도구일 뿐이었다. 오늘 오후에 바둑클럽에 와. 새로 온 회원이 있는데 나이도 형이랑 비슷하고 괜찮은 분이야. 다음에. 민수야. 철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이 누나도 하늘에서 이런 내 모습 보면 속상해 할 거야. 나 없어도 잘 살아달라고 했던 말 기억 안 나? 그 말에 민수는 움찔했다. 순이가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보, 넌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요.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나도 편히 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꼭 나을 거라고 억지로 밝게 웃으며 위로했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철호가 떠나고 혼자 남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 초순의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곧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다. 순이가 좋아하던 첫눈의 계절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였다.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도서관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여성의 뒷모습. 그 자세와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했다.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확신은 없지만 분명 어디서 본 사람이었다. 여성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자 민수도 따라 들어갔다. 여성은 잡지 코너에서 월간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옆모습을 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민수 쪽을 바라보았다. 민수의 심장이 순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은정이었다. 40년 전 같은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 교사. 그때 그녀는 갓 사범대를 졸업하고 첫 발령을 받은 24세의 신입교사였고, 민수는 29세의 5년차 선배 교사였다. 불과 1년 정도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짧은 인연이었지만, 왜인지 마음 한편에 묘한 감정으로 남아있던 사람이었다. 민수 선생님, 은정이 먼저 알아보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하게 그 미소만큼은 예전과 똑같았다. 은정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수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40년 만에 재회라니. 그동안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하필 이곳에서 만나다니.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간극과 어색함이 그 사이를 메우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무슨 일들을 겪었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느껴졌다. 커피나 한잔 하실까요? 민수가 먼저 제안했다. 40년 만에 재회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래도 이 우연한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시계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간이 조금 있어요. 도서관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으로 향했다. 카페온이라는 간판을 단 소박한 가게였다. 요즘 흔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닌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정겨운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으며 두 사람 모두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뭐 드실까요? 아메리카노요. 저도 같은 걸로요. 주문을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가장 무난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을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럭저럭 지냈죠. 민수 선생님은요? 서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는 대화가 이어졌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예의를 차리며 이야기했지만 그 속에는 40년 전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결혼은 일찍 하셨죠? 그때 약혼자가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민수의 말에 은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교사된 지 3년째에 결혼했어요. 하지만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민수는 자신이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은정은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고 그 후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결국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 헤어졌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아가야 한다니 다행히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의 고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낸 강인함도 느껴졌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둘 다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하긴 하지만 각자 바쁘죠. 그럼 지금은 혼자 사세요?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은정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체념과 수용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민수 선생님은 부인분과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은요? 이제 민수가 대답할 차례였다. 순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다른 여자 앞에서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 망설여졌지만 거짓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다른 여자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은정도 눈치챘을 것이다. 2년간 투병 생활을 했어요. 저도 간병하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당사자인 아내가 더 힘들었겠죠.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32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갑자기 혼자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가 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난 반가움이 있었다. 외로움이라는 공통분모가 40년의 시간 간극을 좁혀주고 있었다.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대전에 살아요. 가끔 와서 안부 보고 가지만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는 못 만나죠. 그럼 민수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젊은 부부들에게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될까 봐서요. 저도 똑같아요.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이미 익숙해진 생활을 바꾸기도 어렵고요.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두 사람은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결혼, 자녀 양육, 직장 생활, 그리고 각자가 겪은 상실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의 인생 궤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요즘은 뭐 하고 지내세요? 민수의 질문에 은정의 표정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다. 실은 전통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해요. 반찬 가게요? 네, 은정네 밑반찬이라고 해요. 이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시작했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다. 40년 전 당당했던 신입교사가 이제는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반찬을 파는 현실이 스스로도 씁쓸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교사 생활만 30년 넘게 하다가 갑자기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님 응대하는 것도 어색하고 뭔가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새벽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손도 부릅뜨고 허리도 아프고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버텼죠.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시장 상인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 바쁘게 지내니까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녀의 말에는 강인함이 묻어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민수에게는 대견하고 존경스러웠다. 어디 시장에서 하세요? 중앙시장이요. 혹시 아세요? 물론이죠.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요. 가끔 장 보러 가거든요. 민수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3년 동안 혼자 밥을 해먹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순이가 해주던 정성스러운 집밥이 그리웠지만 혼자서는 간단한 계란 후라이나 라면 정도가 전부였다. 제대로 된 반찬을 해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시간 되면 한번 가봐도 될까요? 민수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물론이죠. 오시면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김치찌개도 끓여 드리고요. 그러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커피숍을 나서며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40년 만에 재회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서로의 현재 상황과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곧 찾아뵐게요. 네, 기다릴게요. 헤어지면서 민수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단순히 40년 만에 만난 동료에 대한 반가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오랜만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수는 중앙시장을 찾았다. 오랜만에 가본 전통시장은 여전히 활기찼다. 온갖 상품들이 즐비하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하지만 순이와 함께 오던 시절과는 달리 혼자 걷는 시장 골목이 왠지 더 넓어 보였다. 싱싱한 고등어 어때요? 오늘 들어온 거예요. 배추 한 포기에 3,000원. 김치 담그기 딱 좋아요.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호객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은정이 말했던 은정네 밑반찬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가게들보다 조금 작아 보이는 점포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반찬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가게 안에서 은정이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집중하며 일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다. 40년 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 진지함과 똑같았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든 은정이 민수를 발견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 민수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바쁜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점심때라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김치찌개 끓여놨는데 한 그릇 드실래요? 은정의 표정에는 반가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40년 만에 만난 동료가 정말로 자신의 가게를 찾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다. 좁은 가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은 고작 2개뿐이었다. 그중 하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이 은정의 모든 생활 터전임을 알 수 있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작은 공간에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잠깐만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은정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숙련된 손놀림으로 재료를 넣고 간을 맞추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정말 이 일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매일 이렇게 혼자 하세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7시부터 장사 시작해요. 저녁 6시까지 하다가 정리하면 하루가 끝나죠. 정말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교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장사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은정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김치찌개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오랜만에 맡는 집밥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혼자 먹던 인스턴트 라면이나 간단한 도시락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음식 냄새였다. 다 됐어요. 드세요. 뜨거운 김치찌개 한 그릇이 민수 앞에 놓였다. 한 수저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순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떠올랐다. 비슷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웠다. 어때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다행이다. 걱정했거든요. 입맛이 까다로우실까 봐. 민수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며 은정도 기뻐했다.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었다. 특히 40년 만에 만난 동료 앞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혼자 사니까 제대로 된 반찬을 해먹을 일이 없어서요. 매일 라면이나 김밥 사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 들수록 영양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은정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같은 나이 또래로서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 민수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은정 선생님 손도 많이 거칠어지셨네요. 민수가 은정의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예전에 부드러웠던 교사의 손이 아니었다. 거칠어져 있고 여기저기 상처도 있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재료를 다루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손도 부르트고 허리도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은정의 말과는 달리 그 손은 많은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자주 은정의 가게를 찾았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점 자주 오게 되었다.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어느새 일주일에 3번은 은정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주문하고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해졌다. 시장의 일상적인 소식, 단골 손님들의 안부, 그리고 서로의 소소한 근황까지. 대화의 소재는 다양했지만 그 모든 것이 민수에게는 새로웠다. 선생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은정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눈치챘다는 것이다. 음식이 맛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민수는 말을 멈췄다. 사실은 음식보다 그녀를 보는 것이 좋았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손님들과 정겹게 인사하는 모습, 가끔 보여주는 수줍은 미소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뭐요? 외롭지 않아서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민수 선생님 같은 분이 자주 와주시면 더 좋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8세와 6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지만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민수 선생님은 집에서 뭐하고 지내세요? 도서관만 다니시나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도서관 가고 공원 산책하고 TV 보고 그게 전부예요. 심심하시겠어요. 좀 그렇죠. 혼자 사니까 대화할 상대도 없고. 은정은 민수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늘어서 혼자 하기가 조금 벅차기도 했고, 무엇보다 민수가 너무 심심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민수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요? 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늘어서 혼자 하기가 좀 벅차거든요. 간단한 일이라도 설거지나 청소 같은 것만이라도요. 은정의 제안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68세의 시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떨까? 하지만 집에서 혼자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설거지나 청소, 가끔 재료 정리 같은 것만요. 물론 아르바이트비도 드릴게요. 아르바이트비는 됐고 그냥 심심해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은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민수가 도와준다면 일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외로운 일상에 좋은 동반자가 생기는 셈이었다. 그렇게 민수는 은정의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에 나와서 설거지를 하고 가게 청소를 하고 간단한 재료 정리를 도왔다. 가끔은 손님 응대도 도왔다. 아저씨, 여기 사장님이세요? 손님들이 종종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부부 같아 보이시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수와 은정은 서로를 의식했다. 68세와 64세의 나이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기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지만 그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11월 말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가 연일 계속되었다.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시장 상인들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일하게 되었다. 은정도 예외는 아니어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며칠 전부터 말하고 있었다. 목이 좀 칼칠칠하고 기운이 없어요. 감기약이라도 먹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정은 자영업자의 숙명인 양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심각해졌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시장에 도착한 민수는 은정의 가게가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오전 9시. 평소 같으면 벌써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다. 이상하다. 은정 씨가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민수는 걱정이 되어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목소리만 들어도 상태를 알 수 있을 텐데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았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은정이 어제 저녁부터 많이 아파 보였다고 했다. 어제 정리하고 가실 때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는데. 집 주소 아세요? 글쎄요, 근처에 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행히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은정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다.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했다. 민수는 근처 약국에서 종합감기약과 해열제, 목캔디까지 사들고 은정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작은 원룸 하나. 은정이 혼자 살기에도 너무 작아 보이는 공간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민수예요. 괜찮으세요? 민수 선생님. 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에 은정이 나타났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서 열이 많이 나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가 안 열려서 걱정됐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죄송해요. 어제 밤부터 몸살이 와서. 은정이 말을 채 마치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목이 많이 아픈 것 같았다. 들어가세요. 밖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민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랐다.
원룸치고도 너무 작은 공간에 최소한의 가구들만 있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리고 간단한 조리기구들. 은정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혼자서 이렇게 아프면 어떡해요? 약이라도 먹어야죠. 민수가 사온 약봉지를 내밀자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하루 이틀 푹 쉬면 나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열이 이렇게 높은데? 민수가 은정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정말 뜨거웠다. 38도는 좋게 넘어 보였다. 약부터 드세요. 그리고 뭐 좀 드셔야 해요. 식욕이 없어서. 그래도 뭔가는 드셔야죠. 물이라도 많이 마시고. 민수는 은정의 작은 주방을 살펴보았다. 냉장고 안에는 별로 들어있는 것이 없었다. 계란 몇 개와 우유 한 팩, 그리고 김치 정도. 혼자 사는 노인의 냉장고는 어디나 비슷한 모양이었다. 죽을 끓여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40년 전에도 그렇게 의젓하셨죠. 하지만 아플 때는 누군가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민수는 은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엌에서 간단한 계란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순이가 아팠을 때 해주던 방법 그대로였다. 쌀을 씻어서 물과 함께 끓이고 달걀을 풀어서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간단하지만 소화에 좋고 영양이 있는 음식이었다. 죽을 끓이는 동안 민수는 은정에게 약을 먹이고 물을 계속 마시게 했다. 해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상기된 빛이 조금 가라앉았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 선생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뭐려 당연한 거죠. 하지만 민수 자신도 놀라고 있었다. 3년 동안 누군가를 돌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인다니. 순이를 돌보던 시절의 기억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았다. 다 끓었어요. 드세요. 따뜻한 계란죽 한 그릇이 은정 앞에 놓였다. 은정은 고마운 표정으로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었다. 맛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날 민수는 은정의 곁에서 하루를 보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물을 계속 마시게 하고 때때로 체온을 확인했다. 저녁에는 다시 죽을 끓여주고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요. 이튿날 아침 민수는 다시 은정의 집을 찾았다. 밤새 상태가 어땠는지 궁금했다. 어제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히 열은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아직 기침이 심하고 목소리도 많이 쉬어 있었다. 오늘도 푹 쉬세요. 가게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손님들이 하루 이틀 쉰다고 손님이 다 떠나가지 않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셋째 날까지 민수는 매일 은정을 찾아가 돌보았다.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다. 혼자 아픈 것에 외로움을 너무 잘 알기에 그냥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할 일이라니요? 은정 선생님이 아프신데 그냥 모르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요? 저도 누군가를 돌볼 일이 생겨서 좋았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기분을 못 느꼈거든요. 은정은 민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을 돌봐주는 것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민수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날 저녁, 은정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열도 완전히 떨어지고 기침도 많이 줄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부터 가게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더 쉬세요. 안 돼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은정의 책임감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다. 혼자 살아가느라 몸이 아픈데도 쉴 수 없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 은정 선생님, 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며칠 동안 곁에서 지켜보면서 내린 결심이었다. 혹시 저와 함께 살 생각 없으세요? 은정은 눈을 크게 뜨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갑자기 무슨, 제가 혼자 사는 집이 좀 넓어요. 은정 선생님도 혼자 사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민수의 말이 점점 더듬어졌다. 68세 나이에 이런 제안을 하다니 스스로도 부끄러웠다. 동거인으로 시작해서 서로 편한 대로 지내면서 이렇게 혼자 아플 때도 서로 챙겨주고 은정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민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너무 성급한 제안이었을까? 40년 만에 만난 동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 생각해 볼게요. 마침내 나온 은정의 대답이었다. 거절도 승낙도 아닌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민수에게는 희망으로 들렸다. 적어도 완전히 거부당하지는 않았으니까. 일주일 후 은정이 민수에게 전화를 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민수 선생님, 제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68세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은정의 목소리도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았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민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집세는 제가 내고 생활비도 반반 나누어서 해요.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해 주세요. 저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지내고 싶어요. 당연하죠. 부담 갖지 마세요. 은정의 신중함이 오히려 고마웠다. 64세의 여성으로서 68세 남성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은정은 민수의 집으로 이사 왔다. 이사라고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와 몇 개의 박스가 전부였다. 4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짐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민수는 마음이 아팠다. 짐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혼할 때 대부분 정리했어요.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은정의 담담한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었다. 민수의 집은 순이와 함께 32년간 살던 곳이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마당이 있는 단독 주택이었다.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히 넓었지만 동시에 순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 방을 쓰세요. 민수는 순이와 함께 쓰던 안방이 아닌 아들이 쓰던 작은 방을 내주었다. 창문이 작아서 약간 어둡긴 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방을 주시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뭐려 오히려 저한테 좋은 일이에요.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요. 실제로 그랬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던 집에 누군가의 생활 소리가 들린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군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켜져 있는 불빛. 이 모든 것이 소중했다. 첫 주는 서로 어색했다. 무엇보다 민수에게는 다른 여성을 집에 들인다는 죄책감이 있었다. 거실에 걸린 순이의 사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고, 순이가 쓰던 물건들이 눈에 띌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은정도 마찬가지였다.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돌아가신 부인의 흔적들 사이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신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조심스러웠다. 아침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녁 준비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대화도 격식을 차린 존댓말로 이루어졌다. 마치 처음 만난 하숙집 동거인들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하고 각자의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리듬이 만들어졌다. 은정은 계속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고 민수는 그 일을 도왔다. 이제는 아침마다 함께 시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은 김치찌개용 김치가 많이 나갔네요. 내일 김치를 좀 더 담가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도 이제는 김치 담그는 법을 어느 정도 익혔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지만 은정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서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사장님 부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당황하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냥 미소만 짓고 넘어갔다.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말이 나쁘지 않았다. 함께 산 지 2달이 지났다. 처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은정이 끓여놓은 커피 향기가 집안을 채웠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민수 선생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겨울이 일찍 온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벌써 12월인데 시간이 너무 빨라요. 내년엔 뭐 하고 싶으세요? 은정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은정 선생님과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요. 건강하게만 지낼 수 있다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무서운 이야기네요. 혼자 살면 정말 위험하겠어요. 은정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다행히 이제는 서로 있으니까 괜찮겠어요. 그때 문득 은정의 손이 민수의 손 위에 놓였다. 별다른 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민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계속 TV를 보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 민수 선생님, 네.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은정의 목소리의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했다. 괜찮아요. 저는 은정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아직 각자의 방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12월이 되자 첫눈이 내렸다. 민수와 은정은 함께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정말 예쁘네요. 그러게요. 아내도 눈 오는 걸 좋아했는데 민수가 처음으로 은정 앞에서 자연스럽게 순이 이야기를 했다.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 순이도 하늘에서 자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할 것 같았다. 부인분도 좋아하셨겠어요. 저도 내년에는 눈사람이라도 만들어 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함께 만들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은정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과 시장에서 가져온 정성스러운 밑반찬들로 상을 차렸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맞아요. 우리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민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다. 순이를 위해 샀던 반지가 아니라 오직 은정만을 위해 새로 준비한 것이었다. 은정 선생님,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 주실래요? 민수 선생님.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4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을 줄 몰랐다. 이혼 후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포기했던 사랑이었다. 네, 좋아요. 저도 민수 선생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가 반지를 은정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완벽한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그것조차도 둘의 관계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제 정말 부부네요. 은정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새해가 밝았다. 민수와 은정은 함께 근처 산에 일출을 보러 올랐다. 68세와 64세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올해는 어떤 해가 될까요? 좋은 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도서관 구석자리에서 의미 없이 신문을 읽지 않는다. 대신 은정과 함께 시장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저녁에는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 은정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던 예전과는 달라졌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늦가을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영원한 봄이 되었다.